안녕하세요. 더불어익다입니다. 오늘은 라이프타임 생체시계의 비밀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수면과 24시간 생물학적 주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예전에는 잠을 많이 자면 게으르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었었죠. 지금은 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과학적으로도 다양한 실험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잠을 줄여서 공부를 해야 한다,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24시간 생물학적 주기를 맞추어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 24시간 주기는 사람마다 자신만의 생활 루틴이 있다는 건데요. 사람마다 잠을 잘 자는 시간,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자신만의 수면 패턴과 24시간 주기를 찾아서 생활 루틴에 접목하게 되면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 예전에 바이오리듬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신체, 감성, 지성을 지수로 표시해서 오늘 신체 상태, 감성 상태, 지성 상태를 숫자로 나타내 주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감성이 좋은 상태인데 신체 상태는 안 좋게 나오면 오늘은 몸을 조심해야지 하고 바이오리듬을 보고 나의 오늘 하루를 체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바이오리듬은 한날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같은 리듬으로 보고 주기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며 입증하는 자료로서 제시하는 내용이 일화적이며 숫자에 관련된 미신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보기에는 매우 부족했던 거죠. 현재 바이오리듬은 과학적 이론이라기보다는 의사과학, 사이비과학이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생체시계와 24시간 생물학적 주기는 과학적 연구에 의한 발견이라고 하는데요. 생체시계와 24시간 생물학적 주기는 수면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저자 러셀 포스터는 일주기 리듬 연구로서 국제적으로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각자가 생체 시계와 수면, 24시간 주기를 이용해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잠을 더 잘 자는 법에서 일상의 활동에 체계를 세우는 방법, 세세하게는 하루의 특정 시간에 약을 복용하는 방법,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은 이유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학창시절 여성의 평균 생리 주기는 28일이라고 배웠던 것 기억나시죠? 하지만 28일을 딱딱 맞추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저자는 28일 주기를 가진 여성을 1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체 시계와 수면 생물학을 신발 크기에 비유했는데요. 한 사이즈에 모든 사람의 발을 맞출 수는 없듯이 28일 주기나 수면 주기, 생체 시계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시차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거나 업무로 출장을 갔을 때 자국과의 시간의 차이로 일상의 적응이 힘들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국에서는 오전 2시가 출장을 간 나라에서는 아침 8시인 경우 우리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1992년 조시 부시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 일정 시에 12일에 걸쳐 42,000km를 이동하며 아시아 4개국을 순방하는 일정이 끝나갈 때쯤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국빈 만찬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은 갑자기 속이 안 좋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일본 총리의 무릎에 토하고 말았죠. 이는 부시 대통령이 시차 부적응, 즉 수면과 일찍이 리듬의 교란으로 인한 피로와 신체의 부적응이 일으킨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일주기 리듬은 하루 24시간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서 우리가 생리활동과 여러 행동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면은 이 과정에서 깨어있는 동안 최적의 수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수면과 일주기 리듬은 유전학, 생리학, 행동, 환경으로부터 생겨나고 우리의 대부분의 행동과 마찬가지로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리듬은
우리의 행동,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태어나서 나이가 드는 과정에 의해 변화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몸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선 낮에 입수한 정보들을 자는 동안에 뇌에서 처리합니다. 그 결과로 새로운 기억, 새로운 아이디어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또한 활동하는 동안 부산물로 쌓였던 독소를 자는 동안에 안전하게 처리해 제거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천재들의 수면 시간을 보면 그들이 잠을 많이 잤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7시간 이상, 베토벤과 작가 빅토르 위고는 8시간 이상을 잤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10시간을 잤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잠을 많이 자면 게으르고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할 말이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자기 개발도 해야 하고, 재테크도 해야 하고, 직장 업무도 해야 하고,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8시간 잠을 자야 하는데 항상 집중을 요하고 머릿속에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요즘 일반 의약품으로 수면제를 살 수도 있는데요. 디페니드라민이라는 성분의 약은 알레르기 치료를 위해 개발되었는데 졸음 진정 작용이 강해서 일시적 불면증에 수면 유도제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콧물, 재채기, 코막힘, 두드러기, 피부 가려움 완화를 위한 종합 감기약, 외용제 등으로도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수면 유도제로도 역할을 해서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먹으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근육 활동, 각성,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저해한다고 하네요. 65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디펜히드라민 성분의 약물을 복용한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았으며 장기간 복용할수록 치매 위험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을 수면 유도제나 알레르기 약을 섭취 시에 디페니드라민 성분 여부를 살펴보시고 신중히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면과 일주기 리듬이 불규칙해진 상태에서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코르티솔은 양쪽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는 부신에서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이용하는 방법을 관리함으로써 대사를 조절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지요. 또한 염증 반응을 줄이고 혈압을 올리고 각성도를 높이는 작용도 합니다. 일주기 시스템은 코르티솔 분비를 조절하는데요. 코르티솔은 아침에 활동이 증가할 것을 예측해서 깨어나기 전에 분비가 늘어났다가 취침 시간에 가까워지면서 한 방에 자는 동안에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코르티솔이 이런 일상적 패턴을 무시하고 분비됩니다. 수면 및 일주기 리듬을 망쳐놓는 원인 제공자는 야간 교대 근무, 시차증, 만성 피로 등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면 방해와 일주기 리듬 교란은 혈당의 불균형을 일으키고 당뇨 같은 대사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코르티솔 수치는 내장 주변에 지방이 저장되는 형태의 체중 증가로 이어집니다. 코르티솔이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코르티솔이 식용 민감도에 직접 변화를 일으켜서 당분이 풍부한 고칼로리 음식에 대한 갈망을 키우기 때문이죠. 직장에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혹은 집에서 부부간의 말다툼 후 출근길에 혹시 초콜릿이나 믹스커피, 달달한 과자가 먹고 싶은 적이 있지 않았나요? 저는 가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과자와 초콜릿을 엄청 먹어댑니다.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코르티솔은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두 가지 내장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만들어지고 배가 고프지 않는다는 포만 신호를 보냅니다. 그렐린은 위에서 만들어지면서 배고픔, 특히 단 것에 대한 갈망을 전달하는 신호입니다. 이런 호르몬들이 함께 작용해서 배고픔과 식욕을 조절하는 것이지요. 수면 및 일주기 리듬의 교란은
코르티솔 수치를 증가시켜 렙틴 수치는 떨어뜨리고 그렐린 수치는 높여서 기름지고 달달한 음식에 대한 식욕을 키우는 것입니다. 수면과 일주기 리듬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는 코르티솔이 기억 습득 능력을 높여줄 수 있지만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그런 기억을 인출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아마 며칠 잠을 잘 자지 못했거나 며칠 동안 자신이 자야 할 시간을 놓쳐서 잠을 자고 난 이후에 암기를 하거나 머리를 쓰는 일을 할 때 왠지 머리가 멍하거나 머리가 휙휙 돌아가지 않는 기분을 느끼신 적이 많으실 겁니다. 중년에는 수면과 일주기 리듬의 문제로 인해서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진 경우에는 나중에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면과 일주기 리듬의 문제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의 수치 상승을 일으키고 이는 심리 사회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에게 부과되는 요구를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느끼기도 하지요. 삶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이 인식이 추가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해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분비를 더욱 촉진하고 이는 좌절, 자존감 저하, 걱정 증가, 불안, 우울증 같은 행동 변화로 직접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수면과 일주기 리듬이 교란 형태를 띤 초기 단계의 치매 환자 중 적어도 70%가 수면과 일주기 리듬이 교란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의 70~80% 정도가 폐쇄성 무면 무호흡증의 수면 관련 호흡장애를 갖고 있고 수면 관련 호흡장애가 심할수록 치매의 심각성도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수면 관련 호흡장애가 치매성 질환의 진행을 촉진하고 이는 다시 수면 관련 호흡장애를 악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니 악화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되겠죠.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사람 중 70% 정도가 밤 시간에 깨어 있고 리듬이 지연되고 심부 체온 리듬이 교란되고 낮에 자주 조는 등 일주기 리듬의 교란과 분절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녁이나 밤에 불안과 분열적 행동을 보이는 황혼 증후군도 보이고 있고요. 파킨슨병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수면 및 일주기 리듬 교란의 특징으로는 주간 졸음, 불면증, 렘 수면 행동 장애 등이 있습니다. 치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면과 일주기 리듬의 교란이 파킨슨병의 증상을 악화시키고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이 수면 불규칙 일주기 리듬의 교란을 다시 악화시키는 거죠. 라이프타임 생체시계의 비밀을 보면 약은 언제 복용해야 하는지, 자몽주스와 약을 함께 복용하면 생기는 변화 등이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면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아서 그냥 넘길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몽주스만 여기서 소개한다면 자몽주스가 특정 약물의 혈중 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간에 있는 핵심 요소를 차단해서 약물의 분해를 막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더 많은 약물이 대사되지 않고 혈중으로 유입되어 체내에 더 오랜 시간 머물고 결국에는 혈중 수치도 너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두통을 위한 식안요법, 뇌졸중과 심장마비에 관한 식사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일주기 리듬 등 자신만을 위한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한 것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러셀 포스터 저자님이 수면과 일주기 리듬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주간에 최대한 아침빛을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을 자야 한다면 20분 넘지 않게 하고 취침 6시간 전에는 낮잠을 자지 않도록 합니다. 운동은 취침 시간에 너무 가까운 시간은 피합니다. 음식은 아침과 점심시간에 집중적으로 섭취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취침 전에는 대략 2시간 전에는 조명의 강도를 낮춥니다. 취침 30분 전에는 전자장치의 사용을 멈추고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피합니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 음악을 듣거나 독서, 마음 챙김, 명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도 좋습니다. 침실에서는 너무 덥지 않게 섭씨 18도에서 22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색 소음이나 바다 소리와 같이 긴장을 풀어주는 소리도 좋고요. 침대의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의 일주기 리듬을 찾아서 지키는 것이 가장 좋지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준수하고 휴일에도 매일 항상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크로노타입이라고 해서 사람이 24시간 중 특정 시간대에 잠드는 성향을 말하는데요. 사람은 아침형 종달새형 사람이 있고 저녁형 올빼미형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형, 비둘기형이 있지요. 연구에 따르면 일주기 수면, 각성 시간과 일을 하는 시간 사이에 불일치가 클수록 건강 문제가 생길 위험도 커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올빼미형 사람에게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해야 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면 일의 집중도나 개인의 건강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겠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만의 수면 패턴과 일주기 리듬 시스템을 잘 찾아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더불어 읽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뵐게요.